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합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진행되는 내용들을 갖다 살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C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기본적인 변수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뤘던 걸 갖다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데, 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변수라는 개념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입문을 할 때 배웠었던 이 변수라는 개념을 확장을 하는 이제 변수들의 집합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변수들의 집합체인 배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1단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 입문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int a, b, c 이렇게 이제 변수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100개, 1000개, 만 개가 됐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을 너무 많이 이제 뭐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그룹화시켜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변수들의 집합체 개념이 첫 번째가 배열입니다. 자, 문자열도 이제 결론은 배열이고요. 이제 캐릭터, 문자를 여러 개 이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그룹화시켜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게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복합 데이터 유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복합 데이터 유형의 거의 이제 8, 90% 이상은 저희가 구조체로 이제 접근할 텐데, 자, 변수들의 집합체의 첫 번째는 이 배열과 이 구조체의 차이점은, 자, 차이점 뭐냐면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그룹화시킬 수 있다. 즉 캐릭터형이면 캐릭터형,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끼리만 그룹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캐릭터형과 인트와 더블, 즉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까지도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변수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점은 이제 똑같은 걸 갖다 그룹화시키냐, 아니면 서로 똑같은 것 또는 서로 다른 것까지 그룹화시키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 벨이나 구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원소의 크기가 똑같죠.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다 하니까 한 칸의 개념이 동일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과 포인터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다음 원소, 또 다음 원소를 갖다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켰기 때문에 원소들의 개수가 이제 원소들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가변적이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칸의 개념이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런 구조체된 개념을 집중적으로 좀 접근하겠다. 그리고 공룡체와 열거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언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저희가 이제 이 복합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로요, 저희가 이제 이 구조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배열과 구조체를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실제적인 예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체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체를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공룡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할당받는 방법만 구조체의 차이점만 잡아내면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구조체에서 배울 내용들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닥 뭐 긴 시간으로 투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구조체와 공룡체의
큰 차이점 하나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될 것 같다. 열거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상수해 가지고 뭐 true false 값을 갖다 1, 0으로 한다든지 이제 정수형 상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공용체와 열거형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체라든지 공용체 그리고 이제 열거형, 그래서 뭐 유니언, 뭐 이제 이놈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복합 데이터 유형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파생된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말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배열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똑같은 것들만 그룹화 시킬 수 있겠다. 구조체 배열이라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구조체를 배열로 이제 그룹화 시키는 형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반복문 할 때도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구조체를 중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그 구조체에 대한 개념에서 좀 더 확장시킨 구조체 배열과 중첩 구조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체라는 것은 변수들의 집합체인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도 그룹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열처럼 똑같은 것도 그룹화 시킬 수가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이제 그룹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들어보면 배열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비율을 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계란 같은 거 살 때도 이제 계란 한 판 같은 경우는 이 계란의 크기가 이제 동일하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공구함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는 망치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다양한 도구들 같은 경우는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죠. 하지만 그게 공구함이라는 이 박스 안에 서로 다른 크기의 도구들을 갖다 이제 하나의 주머니에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계란 한 판과 공구함 이렇게 이제 배열과 구조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 또는 다른 자료형도 그룹화시켜서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체의 개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형들을 갖다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기본 데이터 타입 C에서 얘하고 키워드로 제공해주는 캐릭터나 인트나 더블이 아닌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체를 갖다 이제 선언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체를 갖다 할 때는 이제 스트럭처라는 키워드, 예약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데, 뭐 구조체형 변수, 또 태그형 구조체, 형식 정의된 구조체, 즉 재정의된 구조체, 타입 디프라는 재정의를 할 수 있는 이 키워드를 갖다 써가지고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런 단계들을 갖다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에 대한 이제 성적 정보를 갖다 이제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기본적인 과목에 대한 점수,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총점, 그리고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배열이니까 하나로 생각하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개의 변수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한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 명일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 6개의 변수명 식별자를 가지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자 이거를 좀 확장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3명에 대한 정보를 좀 저장을 해봐라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했는데 당연히 이 638 총 18개의 변수명은 당연히 서로 달라야 되죠. 똑같은 변수명으로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해서 3명만 했는데 내가 한 반에 50명 아니면 전교생 뭐 100명, 1000명의 학생 정보를 갖다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100번, 1000번을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당연히였죠. 내가 이제 그 관리해야 될 변수라든지 이런 식별자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좀 그룹화 시켜서 하나의 변수로 저장하면 어떨까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캐릭터를 갖다 그룹화 시킨 배열이죠. 그리고 종수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 4개, 그리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하나.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를 그룹화를 갖다 이제 시키는 이유 같은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6개의 식별자를 갖다 내가 중괄호로 이렇게 그룹화 시켰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그룹화만 시켰지 컴파일을 시키면 이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변수가 됐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학생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은 새로운 블럭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이름만 같을 뿐이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과 틀린 이유 같은 이제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괄호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 중괄호부터 여기까지는 새로운 이 메인 함수에서 새로운 중괄호 블럭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 형식을 갖다 이제 그룹화시키는 이 스트럭처라는 구조체를 갖다 정의한 거다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정의할 때는 뭐를 쓴다?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 변수를 갖다 선언해서 3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려고 할 때 자, A라고 하고요. int 자, B 그리고 int C 이렇게 이제 변수를 갖다 이제 선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과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별자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튜던트 해가지고 S1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변수명이 되는 이유 같은 정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갖다가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구조체형 변수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얘가 이제 파생된 데이터 타입, 재정의 된 데이터 타입,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이 되게 되고 얘가 S1이 되게 되는 이유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S1이라는 요 변수의 기본적인 메모리 할당 크기를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우리가 한번 찍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 또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S1의 크기는 32바이트입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12로 배열 크기를 갖다 저장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인트형이니까 자, 4, 4, 16, 16이 되겠죠. 자, 플롯형이니까 4바이트. 그러면 합해서 얼마? 32바이트. 이 S1이라는 구조체형 변수는 32바이트짜리 재정이 된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형 변수다. 32바이트짜리 통변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반 변수를 갖다 이야기할 때도 데이터 타입하고 변수명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세 개의 줄로 해가지고 A, B, C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세 명의 학생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자 S1, 자 S2, S3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세 명에 대한 학생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구조체형 변수 S1과 S2, S3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낸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구조체형 변수 32바이트짜리 구조체형 변수를 갖다 할 때마다 매번 이걸 문장을 갖다 다 작성해 줘야 되죠. 그만큼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변수를 할 때도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 한 줄에다가 A, B, C라는 요 변수를 다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S1과 S2, 자 S3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2바이트짜리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사용자 정형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형 변수 몇 개를 세 개를 갖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쉽겠죠. 매번 적어주면 내가 한 학생에 대한 이제 과목을 갖다 하나 더 추가시켰다. 그러면 뭐 과학 점수를 갖다 추가시켰다 그러면 요 부분도 바꿔줘야 되고 요 부분도 그만큼 이제 수정할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1, S2, S3 구조체형 변수 32바이트짜리를 갖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S1이든 S3든 기본적으로 몇 바이트? 32바이트짜리 구조체형 변수를 각각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듯이요. 요 각각을 갖다가 S1, S2, S3 얘를 갖다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를 갖다 이제 매번 이렇게 써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유형의 이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조체형을 갖다 이제 만들어낼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를 만들어낼 때 이제 태그형 구조체라는 이제 태그형 이제 구조체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태그형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제 스코어다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트럭처에다가 태그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구조체 스트럭처 언더바 스코어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변수를 자 S1 그리고 S2 자, 그 다음에 S3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러면 자, 구조체를 갖다 정의하는 부분하고요. 변수를 갖다 선언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따로 분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나 인트라든지 플롯형 같은 경우는 C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자료형이 되는 거고요. 자, 스트럭처 한 다음에 언더바 스코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형 데이터 타입 이제 기존에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그룹화 시켜가지고 사용자 정의형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갖다 이제 하나 만들어낸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아까 이제 S1, S2, S3를 갖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32바이트짜리 구조체형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태그형 구조체를 갖다 쓰게 되면 이전에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는 이제 이런 이제 구조체형 변수로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세 개의 변수 S1, S2, S3를 했을 때 내가
과목을 갖다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죠.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형식을 갖다 정의하는 이 그 태그 뭐 이제 태그형 구조체 여기에다만 이제 하나 하게 되면 여기에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그형 구조체를 갖다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처럼 S1하고 S2하고 S3를 갖다 선언하는데 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와 언더바 스코어라는 태그명이 하나의 쌍으로 같이 이렇게 뭐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깜빡 잊고 이제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갖다 적지 않고 태그명만 적어줬을 때는 여기가 뭐예요? 컴파일 했을 때 에러 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별자 언더바 스코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서 .c가 아니고 cpp 즉 C++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C++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태그명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갖다 공부할 때도 이렇게 확장자로 .c를 갖다가 정확히 해주고 하는 게 CPP일 때는 C++의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C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c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자,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C++ 쪽에서는 이와 같이 뭐다? 태그명으로도 가능하지만 C에서는 이게 오류가 떨어진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매번 내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스트럭처하고 태그명을 매번 적어줘야 되는 이유 같은 이제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재정의형을 갖다가 사용자층 재정의된 형식 정의된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방법을 기본적으로 뭐 한다?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변수를 갖다 이제 구조층 변수를 갖다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 스트럭처 언더바 스코어가 매번 같이 쌍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다녀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불편함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자, 그러면 자, type diff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긴 뭐 unsigned int라든지 이런 걸 갖다 size 언더바 t 이런 식으로 재정했던 것처럼, 또 이제 int를 갖다 이제 클릭서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재정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자, 스트럭처 언더바 스코어라는 요 데이터 타입을 내가 뭘로 쓰겠다?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해서 쓰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S1과 S 뭐 2, 3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S1, S2, S3 세 개 다 결론은 뭐예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스트럭처 언더바 스코어를 내가 뭘로? 대문자 스코어로 이렇게 재정의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식 정의된, 즉 재정의된 구조체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헤더 파일에 들어가시더라도요, 보면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스트럭처로 하고 이제 재정이 된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 정의된, 즉 재정의된 구조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구조체하고
재정의하는 부분을 각각의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걸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를 type diff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score 이렇게 하면, 자, 구조체 언더바 스코어를 갖다 하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코어로 재정의한 형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32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된다 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구조체 태그형과 재정의를 하나로 이제 묶어 가지고 했을 때는 이 그 태그형을 요거를 이제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이 구조체를 뭘로 재정의했다? 스코어로 재정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태그명과 이제 재정이 된 이 형식을 갖다 둘 다 같이 사용하고 싶다면 이 태그명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생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생략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재정의된 이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한 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32바이트짜리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자, 한 명의 한 학생에 대한 학생 성적 정보를 간단하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이 32바이트짜리인데 내가 이 S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건 32바이트짜리예요. 멤버가 이 S라는 이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 구성하는 멤버가 총 6개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했을 때는 배열의 한 원소들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첨자 연산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었던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구조체에서 같은 경우는 이 멤버들이 지금 보면 뭐 12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4바이트 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고요. 이것도 더블용을 하게 되면 이제 8바이트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멤버들을 갖다 접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을 갖다 가장 기본적인 변수를 했죠. 구조체형 변수.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 점 하고 이렇게, 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점을 하면 이 s라는 구조체형 변수의 멤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 네임에다가 내가 기본적으로 저장을 뭐 하겠다? 이름을 홍길동을 하겠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구조체형 변수들의 멤버들을 갖다 접근하려고 할 때는 뭘 사용한다? 구두점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배열하고는 다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모든 멤버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2바이트짜리 구조체형 변수의 멤버 뭐 이런 식으로 구조체의 멤버들을 갖다 접근할 때는 뭘 쓴다? 점. 구두점 연산자를 쓴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 즉 멤버를 접근하는 것과 구조체의 멤버를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수, 각각의 이제 종수형 변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총점을 갖다 하려고 할 때, 자, 4바이트짜리 일반 변수 하나하고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평균을 뭐 토탈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 개를 각각을 이렇게
그래서 입문할 때 일반 변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일반 변수를 쓴 게 아니고 구조체형 변수를 쓴 거다. 이것만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할 때도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할 때, 자, 뭐 이름 출력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국어, 영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썼던 이 s라는 32바이트짜리 구조체형 변수의 각각의 멤버 값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변수를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변수 선언, 데이터 저장, 그리고 뭐요? 계산 작업,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작업. 이렇게 이제 단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로 형식을 갖다 정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다. 이것만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를 갖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 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구조체들을 갖다 접근할 때는 이제 구조체 멤버들의 형식하고 정확히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멤버들을 갖다 이제 하려고 할 때 구두점 연산자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요 PPT에서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은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갖다 하려고 할 때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 갖다 그룹화 시켰어요. 그러면 배열에서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로 묶었습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묶었죠.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콤마로 이렇게 구별해 줬습니다. 그래서 배열하고 기본적으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방법은 똑같죠. 근데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의 형식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정수형 이런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제 실수형 데이터 타입. 그러면 이제 이 32바이트짜리 요 메모리 공간에 순서적으로 여기에 몇 바이트? 12바이트가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되는 것들이고요. 얘는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정수형이니까 4바이트, 얘도 4바이트죠. 자, 더블형이 아닌 플롯형이니까 4바이트. 그러면 이 STU가 1000번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확보됐다고 해요. 그러면 12바이트, 그러니까 얘가 1012번지부터 또 4바이트 메모리 공간, 또 여기서 1016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이 각각의 멤버들에 대해서 뭐 점 해가지고 %, 주소 연산자를 쓰게 되면 그 멤버들의 시작 주소 값을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1020번지가 되고 얘가 1024번지, 그리고 얘가 1028번지, 얘가 1032번지는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넘어겠죠. 자, 구조체가 뭐요?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죠. 이제 멤버들의 형식 크기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조체를 갖다 이제 초기화시킬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체 멤버를 갖다 접근할 때는 이와 같이 구두점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일반 변수하고 똑같죠. 똑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총 3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뭐 실습을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이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자, 이런 구조체를 갖다 만들 때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한번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름 홍길동이니까 한글 이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뭡니까? 2바이트니까 홍길동, 6바이트 널 문자까지 뭐 7바이트 뭐 그러면 뭐 한 뭐 12여도 뭐 네 글자라고 하더라도 뭐 한국 사람 이름이 네 글자라 하더라도 널 문자까지 하면 9개. 그러면 널 문자 뭐 이렇게 뭐 10으로 한번 잡아 봅시다. 10으로. 자,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이 s라는 요 구조체형 변수가 몇 바이트 확보되는지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멤버들의 총합입니다.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크기가 뭐다? 멤버들의 총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0이고 4, 4, 4니까 5, 4, 20, 30이죠.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30이란 말이에요. 근데 30이 나온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 이름을 갖다 저장하는 이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했을 때나 12로 했을 때나 자, 총 바이트는 30이 똑같습니다. 아니, 구조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크기는 멤버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얘가 30이니까 30이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말 수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패딩 바이트. 자, 바이트 패딩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문자라든지 문자열을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종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지 않죠. 자, 내부적으로 이제 12바이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4의 배수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가 10이든 10이든 자, 이름을 갖다 저장하는 게 여기까지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를 갖다 12로 했을 때는 얘가 이제 12가 돼요. 근데 10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10바이트 그리고 여기는 자 패딩 바이트라 그럽니다. 자,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용어 적총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으로 하든 10이라든 4의 배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러면 자, 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문자 상수 A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이즈 변산자로 해가지고 찍어보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4가 나온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캐릭터형 해가지고 CH 하면 캐릭터나 CH는 1이 나오는데 문자 상수 A는 4바이트가 나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런 이제 문자 상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뭐 CPU가 이렇게 있고 요 CPU에서 이제 메모리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시스템 버스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뭐 데이터 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어 신호 이제 컨트롤 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메모리 주석 어드레스 버스 이렇게 이제 시스템 버스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4바이트 단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 요 시스템 버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32비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가져올 때 이런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패딩 바이트 패딩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를 갖다 설계할 때요, 좀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와 같은 경우 수를 갖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이제 구조체를 설계를 할 때 그 데이터 형식을 갖다 사용자 정의형 형식을 갖다 설계를 할 때 그냥 이제 그 생각나는 순서대로 뭐 이름이면 이름 뭐 여러 가지 뭐 성별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 자, 구조체를 갖다 설계할 때는 멤버들의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데이터 타입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놨는데, 자,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타입에 대해서 보시면 멤버들의 개수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즉, 캐릭터형 하나, 인트형 하나, 더블형 하나. 이 4개의 데이터 타입이 뭐만 다르냐면 멤버들의 순서만 다릅니다. 그러면 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총합이죠.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크기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캐릭터형이 1바이트고 인트가 4바이트, 더블형이 8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얼마입니까? 총 13바이트가 되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자, 얘네들을 갖다 이제 이 네 가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거를 각각 사이즈 변산자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몇 바이트 할당 받는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들의 총 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13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캐릭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리 보더라도 13바이트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16, 16. 또 똑같이 16, 16이 아니고 또 24입니다. 아니, 멤버 개수 3개도 똑같고 각각 3개가 캐릭터 하나, 인트형 하나, 더블형 하나. 그래서 얘가 1바이트, 얘가 4바이트, 얘가 8바이트. 그래서 총 13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형하고 인트하고 더블형의 순서를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요, 절대 13바이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3바이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CPU 설계를 여러분들 직접 바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CPU 설계하고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따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3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잖아요. 자, 패딩 바이트. 자, 바이트 패딩이라고 해서. 자, 방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이 문자 상수 A가 사이즈 변수를 쓸 때 1이 나오지 않고 4바이트가 나오는 걸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입 1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시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1의 배수, 얘는 4의 배수, 얘는 8의 배수, 이렇게 이제 그 시작 주소 값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캐릭터형 1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3바이트, 이렇게 이제 패딩 바이트. 그래서 요 1000번지다. 그러면 자, 1001번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트죠. 그래서 4의 배수 1004번지에 이렇게 i라는 변수가 이렇게 이제 할당 받고요. 얘는 ch겠죠. 멤버 ch. 자, 그리고 1008번지에부터 w0d가 이렇게 8바이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발생됩니까? 사용하지 않는 패딩 바이트 3바이트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3 플러스 패딩 바이트 3에서 16바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용하지 않는 3바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이거를 갖다가 패딩 바이트를 생각하지 않고 ch 그리고 자, i라는 변수를 이렇게 4바이트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1000번지가 되고 인트를 갖다 1001번지부터 시작 주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CPU가 여기에 이제 읽어올 때 4바이트 읽어온단 말이에요. 4바이트. 그러면 자,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얘를 갖다 읽어와서 이 1바이트를 갖다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인트형 같은 경우는
자, 이 인트형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읽어야겠대. 1000번지부터 4바이트 그리고 또 4바이트.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3바이트 또 여기 1바이트 이걸 또 조합해서 4바이트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만큼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메모리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CPU를 갖다 설계하신 분들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뭐 생각을 하려고 할 때요. 내가 속도를 높일 거냐 아니면 메모리를 적게 먹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할 수 있다고요. 자,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더라도 좀 속도를 빨리게 하자 아니면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메모리를 적게 먹게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뭐 둘 다 취하면 좋겠죠.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먹게 하고. 그래서 CPU를 갖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메모리 저장하려고 할 때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패딩 바이트를 줘가지고 성능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하도록 이렇게 설계한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입을 갖다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트가 자 1000번지 이렇게 시작 주소 합다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i가 있겠죠. 1004번지 이렇게 있고 얘가 i고 자 ch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는데 얘가 이제 1008번지 더블형은 이제 8의 배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블형 t 여기에서 패딩 바이트 그래서 이제 캐릭터형이 끼면요 기본적으로 3바이트 패딩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16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타입을 갖다 볼까요? 이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도 1000번지에 더블형 D가 몇 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1008번지부터 얘는 D가 되고요. 자, CH니까 1008번지에 CH 그 다음에 1012번지 인트는 4의 배수 시작 주소 값을 여기서 이제 패딩 바이트가 3바이트 여기 i값 얘도 그래서 16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16바이트가 나오지 않고 24바이트가 나오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구조체를 설계할 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멤버들의 순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를 중간에 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자, 구조체의 멤버들 같은 경우는요. 작은 거를 앞으로, 큰 거를 뒤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수 같은 경우는요. 자, CH가 1000번지죠. CH가 1000번지. 이렇게 이제 CH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형이니까 시작 주소 값이 8의 배수. 자, 1008번지. 그러면 여기서 패딩 바이트가 1차적으로 7바이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i라는 표, 여기 이제 그 1008번지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D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16번지. 자, i라는 변수인데 자, 요 D에요. i라는 변수 다음에 여기에서 패딩 바이트가 또 4바이트 더 붙습니다. 자, 큰 거를 갖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더블형 많이 이제 이 타임 뭐 4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체 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더블형 D 요 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패딩 바이트가 추가적으로 4바이트가 더 발생됩니다. 그러면 얘는 패딩 바이트가 총 몇 바이트? 자, 버려진 땅 13바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 아니 11바이트가 더 발생되는 것 같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기존 13에다가 플러스 10이라니까 24바이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자 하나, 종수 하나, 실수 하나를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16바이트가 나오도록 구조체를 갖다 설계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조체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조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구조체 멤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계속 이어서 자, 이번에는 단순 구조체 개념에다가 자,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배웠었던 요 배열 개념을 더 확장해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구조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구조체를 만드는데 그 형식을 갖다 만들 때 이제 중복된 구조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제 중첩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든지 중첩 구조체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체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구조체 배열을 갖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이제 그 성적을 갖다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이제 간단한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 했었던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체 배열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형식을 갖다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해 가지고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입력받고 출력하는 요걸 갖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세 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S1, S2, 자, 그 S3 이런 식으로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형 변수 3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 A, B, C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어레이라는 배열로 해서 대괄호 3 이런 식으로 자, 배열로 그룹화 시켰죠. 배열은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그룹화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것처럼 S1과 S2와 S3를 갖다 보게 되면 데이터 타입이 뭡니까?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똑같죠. 이것도 자, 일반 변수하고 똑같이 제가 뭘 할 수가 있다? 자, 배열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S라는 배열 같은 경우는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몇 개 그룹화 시킨 거예요? 3개를 갖다 그냥 그룹화 시킨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S의 크기, 자, 이 S는 자, 원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가지고 있죠. 배열의 한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자 연산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인덱스 값을 부여해주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 구조체 배열. 구조체를 하나의 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자, 구조체 배열이라고 한다. 똑같은 형식의 구조체를 그룹화시킨 이제 그와 같은 배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가 이제 그 배열이 됐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자, 이전에 이제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할 때는 S가 이제 단순한 이제 그 구조체형 변수가 됐는데 그 S가 이제 배열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멤버를 갖다 접근하는 방법은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S라는 요 그 배열 같은 경우는 32바이트짜리를 갖다가 몇 개? 3개를 이렇게 할당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96바이트가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32바이트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이제 1000번지에 있고, 자, 두 번째 1032번지, 그 다음에 1064번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S0이 되게 되고 두 번째가 S1, 자, 세 번째가 S2. 그래서
각각 얘가 32바이트, 32바이트, 32바이트 이렇게 이제 S라는 배열 원소 3개를 갖다 이제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는 이제 그 한 명에 대해서 했을 때 S 점 하게 되면 이 S는 배열 이름이지 멤버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 점 해가지고 멤버를 갖다 바로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 떨어지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S 대괄호 0 점 하고 여기다가 이제 멤버 이름을 갖다 적어주는 이유 같은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통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습하게 되면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다 하고 멤버 이름을 갖다 뭐 네임이나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대괄호를 갖다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S 대괄호 0, S 대괄호 1 이 원소의 멤버 뭐 하기 위해서 구두점을 갖다가 이제 적어주는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 배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구조체 배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요. 좀 더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배열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2차원 배열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름은 아니니까 자, 이름은 이제 빼고 자, 국어 영어상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국어 점수 뭐 3명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를 갖다 2차원별로 이렇게 뭐 대괄호 2번 써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 뭐예요? 자, 얘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지만 이거 자체가 구조체 하나. 그러니까 1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편리함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거기다가 이름까지도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조체 배열을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점을 갖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에러 떨어졌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이 S가 뭘로 자, S 대괄호 0 첫 번째 원소의 구두점 연산자 멤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멤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소의 멤버 뭐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명으로 처리하는 걸로 간략하게 구조체 배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갖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멤버에다가 인덱스 값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첫 번째 배열 원소에다가 입력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배열로 했을 때 편한 점은 뭐가 됩니까? 자, 내가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 내가 계산하는 작업을 갖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뭘로 포문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3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계산 작업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입력과 계산. 그러면 여기서 뭐만 요 인덱스 값 0을 뭘로 i로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0, 1, 2 해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제 원소들에다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해가지고 배열의 각각의 원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배열의 원소 개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샵 디파인에서 뭐 3 이런 식으로. 자, 학생에 대한 최대 학생 수를 갖다가 3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포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력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학생 성적을 갖다 하려고 할 때 포멀을 이용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쉽게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꾸미는 것들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도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인덱스 값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포문이 돌 때마다 내가 지정한 학생 수만큼 포문이 돌면서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똑같은 형식을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가 뭐합니까? 자, 배열로 이제 그룹화 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배열로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 똑같은 크기의 구조체를 그룹화 시켜서 구조체 별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가봅시다. 맥스 사이즈 스코어. 자, 여기서 중괄호 뭐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 뭐 한 명 했을 때는 했는데 뭐 두 명, 세 명 하니까 요 이름을 갖다 입력하는 게 그냥 뭐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쏴하고 엔터 쳤을 때, 엔터 치고 뭘 만납니까? 요 게스트링 함수를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엔터 값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오기 때문에 뭐 두 번째 할 때부터 이제 엔터 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자동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정자를 갖다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수학 점수를 갖다 하고 10 엔터 치면 여기 이제 10만 가져가고 엔터 값은 버퍼에 남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게스트링 함수 계열 같은 경우는 엔터 값을 만날 때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 값하고 이제 뭐 빈 문자를만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부분 처리까지 더 추가해서 작업하게 되면, 자, 3명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구조체형 변수를 그룹화시키는 뭘로? 구조체 배열까지 확장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체 배열을 PPT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 구조체를 배열로 그룹화 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한 원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원소들을, 멤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그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조체 설계가 끝났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열로 선언을 했죠. 자, 배열로 선언한 형태들, 그리고 이제 학생 요와 같은 점수 포문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 출력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멤버들을 갖다 접근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장에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중첩 구조체라는 개념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연, 월, 일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자, 시분초를 갖다가 해서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 타입,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하고 두 번째 데이터하고 타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 그룹화 시켜서 뭘 만들었냐면 스탬프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구조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구조체가 이렇게 형식이 돼 있다고요. 자, 중첩 구조체, 뎁스가 이제 더 깊어졌죠.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 만들고 자,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스탬프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 때 뭘 했습니까? 자, 각각의 위에서 정의된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을 뭘로 갖습니까? 구조체를 멤버로 갖는 이와 같은 중첩 구조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법보다는 뭐를 갖다 추천한다? 자, 오른쪽 방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중첩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스탬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첩 구조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첩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 때요. 자, 얘를 갖다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첩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탬프라는 임시 변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 템프라는 임시 변수, 스탬프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템프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스탬프 같은 경우는 멤버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죠. 2개. 근데 이제 이 2개의 멤버들이 또 뭡니까? 그 멤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구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템프 해가지고 자, 템프 점 하면 자, 멤버는 데이터하고 타임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연도를 갖다 이제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자, 템프라는 구조체형 변수의 멤버 이어먼스 데이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 템프에는 멤버가 이어먼스 데이가 없어요. 데이터하고 타임만 있죠. 자, 그래서 템프라는 요 구조체형 변수의 멤버 데이트의 또 다른 멤버 뎁스가 하나 더 깊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첩 구조체를 할 때는 구두점 연산자를 이렇게 연속해서 사용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 멤버가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중첩 구조체로 이제 만드는 멤버들을 어떻게 접근하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또 추가적인 좀 특이한 내용을 갖다 좀 이제 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데이트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요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갖다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제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구조체의 크기는 뭐라겠습니까? 멤버들의 총 합이라겠죠. 4바이트짜리 3개니까 얼마? 12바이트겠죠. 12바이트. 자, 근데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려고 할 때요. 자, 지금 이제 연, 월, 일을 갖다 하나만 저장하니까 그냥 뭐 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온 정보든 뭔 정보를 할 때 연, 월, 일 같은 경우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저장하잖아요.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한다고 합시다. 입학 연도도 있고 졸업 연도도 있고 또 휴학 연도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 그리고 이제 월 같은 경우 이제 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 그리고 일 같은 경우는 1부터 최대 30일이겠죠. 자, 뭐 연도 같은 경우는 뭐 0부터 해 가지고 뭐 네 자리까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크기에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먼스하고 데이를 갖다 봐봅시다. 요 12 같은 경우를 바이트가 아닌 비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진수를 했을 때, 뭐 이진수 3개는 최대가 7이죠. 자, 네 자리로 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15까지 표현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이제 월을 갖다 저장할 때는 최대 12까지만 저장한다고요. 그러면 비트로 따졌을 때는 4비트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31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 하게 되면 총 5개 2, 4, 8에 2, 4, 8에 16. 자, 이렇게 16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얘가 이제 16이니까 16에 2, 4, 8에 하면 30일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겠죠. 자, 뭐 지금 데이 같은 경우는 뭐 비트로 따지면 5비트면 충분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얘가 이제 2, 4, 8에 16, 30이니까 얘가 이제 31이 되겠죠. 자, 6개 이제 6개가 되면 32니까 얘가 이제 1, 0, 0, 0, 0,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최대가 31. 그러면 자, 먼스 같은 경우는 4비트, 데이 같은 경우는 5비트면 충분하죠. 자, 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잡으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설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을 해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려고 할 때, 자, 새로운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new date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자, 4비트, 5비트.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10으로 할까요? 12? 자,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 연, 월, 일을 갖다 설계할 때요, new date라고 형식을 갖다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는데요.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 월, 일만 저장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 똑같은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바이트가 나오죠. 12바이트. 자, 이런 개념이 뭐냐면 구조체 비트 필드라고 하거든요. 자, 연월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뭐 비트로 했을 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 이름은 이어먼 스테이 똑같아요. 근데 이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몇 비트 할당해서 사용할 거냐, 뭐를 unsigned, 즉 4바이트짜리를 갖다가요. 4바이트짜리를 갖다가 자, 바이트가 아니고 뭘로? 비트
바이트 단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8비트니까 이제 8비트 이렇게 이제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new data라는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몇 바이트 할당 받습니까? 4바이트예요. 그러면 똑같은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몇 바이트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까? 8바이트를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생년월일을 갖다 이제 구조체를 갖다 설계할 때 8바이트를 갖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일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인원이 적을 때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복잡하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의 데이터들을 갖다 이제 저장하려고 할 때 뭐 입학년도, 졸업년도, 휴학년도, 뭐 연, 월, 일을 갖다 이제 빈번하게 이제 저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 공간을 갖다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저장 공간을 갖다 줄이게 되면 뭐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구축 비용도 이제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구조체 비트 필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갖다 여러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그 구조체 비트 필드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해가지고요, 사용자로부터 해서 연, 월, 일을 갖다가 입력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 월, 일을 갖다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요, 기존에 이제 그 12바이트짜리 요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템프라는 변수를 우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 이제 구조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 월, 일을 갖다가 입력을 받을게요.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연, 월, 일을 갖다 입력받고 출력하는 작업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 그냥 2바이트 그냥 잡을까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그 4바이트짜리 인트 3개를 가진 데이트가 아니고 이거를 new date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바뀐 게 뭐만 바뀌었습니까? 자, 이 템프라는 변수에서 데이터 타입이 자, 데이트에서 new date로 바뀐 것 말고는 없죠. 그러면 이 데이트라는 형식이나 new date나 멤버 이름은 year month day가 똑같아요. year month day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멤버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 멤버가 몇 비트 사용하겠다, 몇 비트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표현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컴파일을 딱 하죠. 자, 그러면 구조체 비트 필드에다가는 주소 연산자를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4바이트가 있어요. 4바이트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소 값을 갖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한 1바이트를 갖다가 1바이트 단위로 해가지고 주소 값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8개 비트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 비트 단위로 주소 값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편하게 해서 16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16이 이렇게 되겠죠. 16이. 그러면 뭐 먼스가 이제 뭐 4비트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비트를 쓰겠죠. 4비트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비트에서 여기까지 해서 자, 데이가 5비트를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비트 단위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값을 우리가 이제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소값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구조체 비트 필드 멤버에다가는 뭘 쓸 수 없다. 주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작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때는 임시 변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일 때는 이 구조체 비트 필드를 갖다 이용했을 때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제 1000명, 뭐 10만 명 이럴 때는 뭐 코딩 작업이 더 복잡하더라도 구조체 비트 필드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때요. 자, 기존에 이제 자, 임시 변수로 이어먼스 데이를 갖다 4바이트째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템프.이어 그 템프라는 요 구조체형 변수 요 멤버에 있는 요 값을 이렇게 복사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어먼스 데이 같은 경우는 인트이기 때문에 주소 연산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비트 필드로 설계된 멤버에다가는 주소 연산자를 쓸 거 없기 때문에 이 일반 변수로 이제 입력받은 거를 여기다 복사해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게 약간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 작업 자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구조체 비트 필드에다가는 뭘 쓸 수 없다? 주소 연산자를 쓸 수 없다.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할 때는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입력받고 출력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구조체 비트 필드로 했을 때 이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비트 단위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먼스 같은 경우는 4비트죠.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5가 최대값이라겠죠. 그러면 자, 16을 갖다 입력해 볼까요? 저희가 자, 월에다가 우리가 4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좀 크게 줘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저는 분명히 월에다가 16을 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temp.months 같은 경우는 이 멤버 자체가 4비트죠. 자, 얘가 이제 제가 16을 갖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일반 변수 month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16이니까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temp.months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저장 못해요? 4비트밖에 저장 못하죠. 그러니까 0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0으로 출력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비트 크기까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러겠죠. 자,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 우스갯소리로 자, 2020년 12월 32일에 만나요 라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들도 있는 것도 보는데 자, 12월 32일에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자, 0을 갖다 보면 이것도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데이 같은 경우는 5비트로 이렇게 했다고요. 제가 32를 갖다 입력을 하게 되면 1,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잘리고 몇 비트만, 자, 5비트만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31까지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만 이때는
뭐예요? 자, 5비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5개의 비트가 0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 구조체 비트 필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필드 멤버 자체를 갖다 이제 비트 단위로 이렇게 설계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실습 예제를 갖다 이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설계를 하고 그런 구조체들을 갖다 뭐 배열로 만든다든지 뭐 또 구조체 설계할 때 그 멤버들의 순서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에 대한 이제 학생 정보를 갖다 이제 입력받고 출력한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중적 구조체 비트필드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저장하려는 정보 같은 경우는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저장합시다. 근데 단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이걸 뭘로요? 하나의 변수로 저장한다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정보, 서로 다른 이런 여러 개의 정보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설계를 해야 돼요? 구조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된 정보로 해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한 명에 대한 정보를 갖다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제 연습 문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하기 위해서 자, 뭐 소스 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 두었고요. 자, 방금 이제 그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하나의 변수에다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번 그리고 뭐 학과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멤버들의 순서들을 갖다가 제가 될 수 있으면 작은 거를 이제 앞에 두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멤버들의 순서들을 갖다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예요? 4의 배수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체를 설계할 때 그래서 per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pers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있겠지만 뭐예요? 중촉 구조체 형식으로 해서 버스트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갖다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했죠. 근데 이 데이터 뭐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해 12바이트가 아니고 몇 바이트로 설계를 하겠어요? 4바이트로 설계를 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year, month, day 요 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조체 비트 필드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여기에 중촉 구조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과 person이라는 데이터 타입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person만 중촉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어낸 형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체 비트 필드를 갖다 설계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를 갖다 만든 거고요. 한 명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per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템프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 주소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는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뭐 이렇게 하시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임시 변수 이어먼스 데이를 갖다 이용해서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받고 그 일반 변수를 뭐예요? 자, 비트 필드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이와 같은 이제 스캔F로 일반 변수로 입력받고 그거를 비트 필드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사하는 이제 그와 같은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형태들. 또 중적 구조체일 때는 구두점 연산자를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이 템프라는 이 변수에는 year, month, day라는 멤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촉 구조체 접근 방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구조체를 갖다 설계하고 그거를 선언한 거에서 입력, 출력, 비트 필드까지 중촉 구조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체 배열 개념만 더 추가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내용들을 요 하나의 예제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뭐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그룹화시켜서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이제 그와 같은 변수들의 집합체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갖다 만들 때는 뭐다?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갖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구조체를 갖다 이제 설계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구조체형 변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조체에다가 태그명을 갖다 하는 태그형 구조체, 그리고 스트럭처하고 태그명이 항상 같이 C에서는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의해서 쓰는 형식 정의된 이제 구조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배열처럼 중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초기화까지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체를 갖다 이제 정의할 때는 멤버들의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형태를 갖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조체는 단순하게 이제 멤버들의 총 한 만큼 메모리 공간 할당받지만 멤버들의 순서에 따라서 패딩 바이트라든지 바이트 패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체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갖다 그룹화시킨 배열, 그래서 인덱스 대괄호 0에다가 배열의 한 원소가 뭐다? 구조체라는 구조체 배열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가는 이런 중첩 구조체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구조체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서 구조체 배열, 중첩 구조체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